네. 마리아 린드는 2016년 제11회 광주 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임명되었던 큐레이터입니다. 그래서 앞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서 굉장히 전시를 잘하는 실력이 있는 큐레이터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초청을 받았고요. 뭐 광주 비엔날레, 서울, 부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동시대 미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려는 취지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국민과 지자체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잖아요. 그래서 뭔가 얻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 뭐 이 총감독을 국내 한국 사람한테 선임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외국인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총감독을 초청할 것인가, 이제 그 문제는 항상 갈등이었어요. 어쨌거나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한동안 뭐 한 10여 년간 마리아 린드가 할 때까지도 자꾸 외국의 아주 유명한 큐레이터들을 총감독으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한국으로 좀 땡겨오고, 네, 마리아 린드라는 감독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나라 사람들이 '한국의 광주 비엔날레 한번 보러 가 볼까?' 하게 만드는, 네,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6 년에도 당연히 그런 시기였고요. 어 근데 이제 결과가 잘 됐느냐 이게 중요한데,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.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오고 대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건데, 그래서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광주에 살고 계세요. 그래서 저는 집에서 비엔날레 전시장까지 좀 무리하면 걸어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광주 비엔날레가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 행사인 것 같습니다. 1995 년에 제1 회를 했고 97 년에 제2회 비엔날레를 했는데, 그러니까 제가 홀수의 짝수의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홀수회였어요. 그러다가 이제 좀 전략적으로 짝수회가 낫겠다 싶어서 마침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그냥 확 짝수로 밀어 가지고 이제 짝수회로 고착이 됐는데, 어쨌거나 그 처음 1 회하고 3회 할 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 담장 넘으면 비엔날레를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땡땡인데 땡땡이를 치고 뭐 멋지게 논 게 아니고 자꾸 그 미술 전시장을 끼웃거리다가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저한테는 그때 진짜 신세계였어요. 그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지 모를 1995 년이라는 시절에 과거의 미술은 그냥 전시장 가면은 액자에 그림 걸려 있고 뭐 이런 거였다면, 광주 비엔날레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설치에다가 영상에다가 정말 혼을 쏙 빼놓는 그야말로 동시대 미술이란 것을 보고 말았던 것이죠. 그래서 엉뚱하게, 네,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, 근데 오늘은 참 저의 사연이 깁니다. 근데 어떤 나이대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MMCA가 4 군데 있죠. 다 이제는 다 외우셨죠? 서울, 과천, 덕수궁, 청주 뭐 이렇게 있는데, 지금 모두 다 자기가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면 그 한 명만 추가도 없어요. 그냥 본인 자신만 딱 예약이 되고 그 시간에 가서 신분증 내면 전시를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, 며칠 전에 과천을 다녀왔습니다. 근데 과천 지금 하고 있는 전시가 한국의 비디오예요. 그래서 한국의 비디오 미술에 대한 거여 가지고 뭐 1970 년대 막 작품부터 시작해서 80 년대 작품, 그러니까 소위 한국의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90 년대 거쳐서 2000년 이후 거는 많이 없고 한 2000 년까지를 미술사 정리하듯이 쭉 이렇게 훑어주는, 그래서 한 번 봐두면 되게 도움이 되고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전시라서 가서 봤는데, 70 년대 80 년대 보다가 90 년대 말 2000 년대 그때의 전시장으로 딱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제가 아는, 익숙하게 아는 이유미란 작가가 이렇게 탁 나오면서 좀 꺾으니까 제가 많이 봤던 그런 신체를 이용한, 네, 제가 대학교 다닐 당시에 비디오 아트에는 옷을 안 입고 나오는 게 많았어요. 네. 그래서
진짜 어떤 그 노출의 급진성을 생각한다면 제 학번 때가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.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다 옛날 거겠지만 저에게는 내가 못 겪어 본 때가 있고 내가 대학 때 봤던 때가 있고 이게 좀 다르니까.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뭐 응답하라 뭐 199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훅 이렇게 되면서 '아 진짜 저거.' 이러면서 제가 20년 전에 봤던 건데 여러분 나이일 때잖아요. 뭐 20년 전 혹은 15년 전 그때 그걸 봤던 그 느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. 근데 그 뒤로도 정말 많은 전시를 보고 살았지만 사람이 세대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게 제가 그 나이 때 느꼈던 그 감수성을 제가 점점 내 일에 치이고 바쁘게 살고 하면서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어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신혜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예술을 좋아하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나이 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접했고 그땐 나라는 내 자신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게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열린 감수성으로 무엇을 보고 있으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뭐 좋다고 느낄지 '왜 이러냐.'라고 느낄지 뭐 그런 거 참 이야기해 보고 싶네요. 이제 대면 수업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면서 정말 불안정한 수입과 나름의 고충, 가방끈은 긴데 돈 못 버는 이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쁘게 생각했던 이유가 끝없이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같은 나이지만 회사 생활을 한 친구들은 정말 더 훅 늙었어요, 애들이. 마음이 늙었어요, 마음이. 네. 근데 저는 어쨌거나 계속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를 받아서 마음이 쪼끔 더 젊게 살고 있는 편인데 아 지금은 이제 그 길을 못 받고 있네요. 그래서 가을에는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려고 이 짓 하는데 네. 어쨌거나 이야기가 빙빙 돌았는데 2016 년에 마리아 린드가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을 한 그날 오프닝 날은 막 광주 시장님이 오시고 또 기자들이 엄청나게 오고 그래서 실제로 전시 보기 굉장히 불편해요. 그건 뭐 개인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작가들이 오프닝하는 날 잘 안 갑니다. 그날 가면 다들 서로 사교 모임처럼 그 기회에 얼굴 보고 인사하고 막 이러느라고 진지하게 조용히 작품 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도 저는 오프닝 바로 다음 날 네 개관 시간 이렇게 5분 전까지 도착을 해 가지고 문 땡 열어 줬을 때 딱 들어가면 진짜 사람 별로 없이 편하게 전시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침 일찍 가 가지고 정말 몇 명 없는 그 넓고 빵 뚫린 공간에서 정말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전시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막 화를 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백인 여자분인데 아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얼굴이 익숙해요. 그래서 '누구지? 누구지? 왜 내가 알지?' 하다 보니까 네 보도 자료를 통해 많이 본 마리아 린드 총감독이더라고요. '아 그 마리아 린드인데?' 근데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. 그날 아침에 마리아 린드의 엄청 안 좋은 표정과 바디 랭귀지를 보는 순간 '아 전시가 망했구나.'라고 감이 왔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며칠간 언론에서 막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이제 보통 난리가 난 게 아니었었어요. 그래서 어 이 전시는 정말 여러모로 두고두고 회자되는 말할 거리가 많은 전시인데 여러분은 2016 년도에 혹시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실까요? 비엔날레라는 게 참 중요한데도 막상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하다가 "비엔날레 보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." 하면 실제로 숫자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건 너무나 뭐랄까 공동의 경험이 되어 있어야 좋은데 막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이 2016년 광주 비엔날레는 도록만 봐도 이렇게 특이해요. 제가 가장 미워하는 도록입니다. 그 이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
안 들어가요. 이렇게 커요. 네. 그래서 보통 도록이 아무리 커도 A4 정도 돼 가지고 어떻게든 책장에 꽂히는데 얘는 제가 지금 얼굴이 작은 게 아니에요. 책이 큰 거예요. 네. 이렇게 커요. 그래서 제가 얘를 책장에 절대 꼽지 못하고 책장 위에 이렇게 항상 가로로 놔둬야만 하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. 그리고 너무 크고 무겁고 그 크기까지도 참을 수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. 안에 디자인이 막 이래요. 너무너무 멋을 내서 막 만들어 가지고 예 막 이런 식으로 해 놓았어요. 제가 2016 년도에 이 전시 볼 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엉뚱하게도 막 디자인사라든가 막 그런 다른 낯선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 가지고 뭐 타이포그래피에 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보세요. 네. 이런 페이지 보면은 새까만 페이지에다가 예 까만 데다가 흰 글씨로 또 책은 이렇게 큰데 느껴지세요? 글씨는 진짜 코딱지만 해요. 콩알보다 작아 진짜 코딱지만 해요. 그래서 읽으려면은 막 정말 놓아 놓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글씨 이 타이포도 이거 보세요. 저는 여러분 레포트를 받다가도 가끔 힘든데 그 자간 줄간격 막 이런 거가 너무 멋을 내 가지고 예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읽으라는 게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무슨 패션 잡지처럼 시각적으로 이렇게 즐기기는 하되 읽으려 치면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읽어야 되는 거죠. 이걸 이제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끔찍한 도록이어 가지고 '세상에 도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.'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함께 공부하던 디자인 전공인 친구들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멋진 도록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랑 이 어마어마한 감수성 차이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짓거리까지 해 봤어요. 이 타이포 디자인의 그 감수성 격차가 너무 커 가지고 '안 되겠다. 끝장을 보자.' 그래서 그때는 저희 반이 40 명이 다 됐습니다. 근데 40명 전부 다 "같이 도서관에 가자." 그래서 모두 도서관에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예쁜 타이포로 만들어진 책하고 가장 극악하고 못생기고 막 꼴 보기 싫은 책하고 들고 나와.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그걸 이렇게 대출해 가지고 쌓아 놓고 제작 연도를 다 뒤졌어요.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책들이 1990 년대 초반에 나온 그 글자체들을 제가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80 년대? 그리고 학생들은 그게 저랑은 또 아주 달라요. 그래서 저는 가로로 쪼끔 더 세로로 좀 더 슬림한 글자체를 좋아하는데 학생들은 제 눈으로 보기엔 가로로 펑퍼짐한 걸 더 좋아해요.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옛날 종이 매체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명조체 계열보다는 고딕체 계열에 더 익숙해지죠, 사람들이. 이제 그런 건 예상이 되는 거였고.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장 좋다고 느꼈던 데와 가장 싫다고 느꼈던 데를 그 출판 연도와 자기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못생겼다고 느끼고 가장 싫다고 하는 연도가 주로 자기 유치원, 초등학교 때 봤던 타이포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쪽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선택권이 없이 엄마가 "이걸로 공부해. 이걸로 한글을 깨우쳐." 뭐 이런 식으로 강제를 하면 그때 그게 싫었나 뭐 그 패션도 주기가 있는데 한 15년 주기로 자기가 성장하던 때 봤던 거는 다 구리다고 느껴지나 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. 어쨌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도록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 도록을 읽어보면 왜 그 작가를 선정했고 그 작가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풀고 있으며 어떤 의의가 있는지가 좀 더 설명이 돼요. 그래서 도록을 실제로 읽으면은 마리아 린드가
처음에 이 전시를 기획했던 생각은 '참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했구나.'라는 건 느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 날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을 정도로 전시는 망했고,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설치가 미비해서, 그러니까 미디어 작품이 많은데, 그게 뭐 저는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아주 어 하이 테크놀로지, 네, 고화질의 어떤 영상이나 막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, 되게 준비해야 될 기자재가 많은데 그게 막 미비해서 아주 유명한 작가를 불러 놓고도 그 작가의 작품이 구동이 되지 않는, 개막 당일날까지 막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터지고, 그리고 실제로 이 총감독이 한국에서 이 전시를 굴려주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. 설치해 주시는 아저씨들도 있고, 또 그냥 진행해 주는 우리 젊은, 네, 그 직원들도 있고, 이 사람들이랑 굉장히 소통이 잘 안 되면서 전시가 산으로 가버린 결과를 낳았어요.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, 이 전시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다음 해에는, 네, 요런 포럼에라는 이제 미술 관련 잡지에서 특집으로 제11회 광주 비엔날레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실어 가지고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. 여기에 보면은 제11회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무관용 비평,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별로였는지를 막 이렇게까지 무섭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. 미술사에 드물 정도로 아주 씹혔는데, 네. 어 제가 좀 좋아하는 이론가 임근준 선생님이 미술 잡지에 쓴 리뷰를 보면은 그래요. "이 전시는 실제 전시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도 차라리 도록을 읽었을 때 이 감독이 '아주 좋은 걸 의도했었구나.'라는 점이 느껴진다." 라는데,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됐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유럽에서 했던 참여 미술의 그런 형태나 그 기반 분위기가 자기 나름의 잘하는 게 있는데, 한국에 와서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언어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, 그것보다도 한국의 국민성이라든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태도, 이런 거가 참여라는 거와 어찌 보면 아직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이 감독 마리아 린드 같은 경우는 작가들의 작품을 디스플레이할 때 이 공간에 어느 작가의 작품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딱 큐레이터니까 그냥 맵을 딱 가져와서 "이 작가는 여기다, 이 작가는 여기다 설치해 주세요."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독재적이고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참여라는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계속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, 그러면서 "여기다 걸어봤다. 저기다 걸어봤다."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. '예술이란 것이 그래야 되는 것이다.'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,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오지 않았던 기존의 사람들,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그냥 어 감독이 무능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좀 별론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면 이걸 떼서 저쪽으로 옮겨 봅시다."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. 아니, 한 방에 딱 오더를 잘하지 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라고 바꿔. 누구 똥개 훈련 시켜?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전혀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상명하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꾸 소통을 하자, 참여를 하자 하면은 되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건 아주 단편적인, 네, 한쪽에서만의 이야기고, 사실은 그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아주 많아서 그런 결과를 낳은 거긴 하지만, 어쨌거나 저는 2016년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참여 미술은 이런 유럽이나 미국과는 또 다른 어떤 기준, 왜냐, 참여란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을 매체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매체의 특성, 이 지역의 사람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엉뚱한 결과, 아주 나쁜 결과로 치닫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좀 몸으로 느꼈던 때입니다. 그래서 불쌍한 마리아 린드는, 네, 어떻게 마리아 린드가 총감독으로서의 책임을
이라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불쌍할 거 하나도 없다. 자기가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. 뭐 내 일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본다면 탄탄대로처럼 잘 쌓아오던 자신의 경력, 정말 전시 잘하는 큐레이터였던 그 경력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고서 한국을 떠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더랍니다. 네.